여러분, 만약 특수부대 출신의 한국 남성이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최정예 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생존 기술과 사격 실력을 익힌 남자.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단단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도 거의 못해서 제대로 된 일도 구하지 못하고 맨날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밤이면 배고픔에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길거리를 방황하던 나날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가 단 한 번의 우연한 초대를 통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불리게 되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인생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저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남들이 상상도 못할 훈련을 받으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능력이 미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아남았는데 미국이라고 못할 게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난관은 언어였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부터 난감했어요. 입국 심사관이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물어보았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예스라고 되묻기 바빴습니다. 결국 심사관은 짜증난 듯 한숨을 쉬며 단어를 끊어서 천천히 말했고 간신히 답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표지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다면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주변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객들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제 서툰 영어를 듣고 고개를 갸웃하며 What? 이라고 되묻기만 했습니다. 결국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다가 엉뚱한 곳에서 내려 몇 시간을 걸어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취업도 어려운 건 당연지사였죠.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하려고 공사장에 가봤지만 안전수칙을 이해하지 못하니 일을 맡길 리가 없었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일거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Work, job 단어만 던졌더니 감독관이 Do you have experience? 라고 물었습니다. 경험이 있는지 묻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안전교육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류를 건넸고 거기에 적힌 영어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작업 지시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Pass me the hammer라고 해도 hammer라는 단어를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해 머뭇거리는 사이 감독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You don't understand, do you? 결국 저는 그날 오후에 쫓겨났습니다. 식당에서 접시라도 닦아볼까 했지만 주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직원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Wash these first and then stack them. Over there라는 간단한 지시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니 매니저가 미안하다며 다른 직원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나마 단순 노동을 하는 곳에서도 말을 못 알아들어 혼나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 노동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기다리다 운 좋게 불려가면 하루벌이를 할 수 있었지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중간에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돈이 없으니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고 그마저도 라면 한 봉지나 빵 조각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배가 너무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홈리스들을 보며 저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보고 저거라도 주워 먹을까 고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작은 월세방 하나를 구했지만 돈이 부족해 결국 낡은 차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추운 밤이면 특수부대에서 익힌 생존 기술을 떠올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됐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웃집 파티에 초대받았거든요. 그날도 변함없이 힘든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용직 노동을 구하려고 나갔다가 허탕을 쳤고
배는 텅 빈 상태였어요. 손에 쥔 돈이라고는 1달러짜리 몇 장뿐이었어요. 결국 근처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빵 하나를 샀고 물도 사기 아까워 공원 분수에서 목을 축였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미국 생활인가. 낮은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데 도저히 갈 곳이 없었어요. 한숨을 쉬며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옆집 문이 활짝 열리더니 음악과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맥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나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이웃, 여기 와서 같이 해요. 순간 당황했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었고 그것도 초대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배가 너무 고팠지만 그냥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됐어요. 그런데 남자가 내 표정을 읽었는지 다시 한번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배고프죠? 여기 와서 같이 먹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 테이블 위로 향했어요. 바비큐 고기와 갓 구운 빵, 감자튀김까지 지금 내 입안에 들어가야 할 음식들이 눈앞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남자가 내 손에 맥주 한 병을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집어 내게 건넸어요. 자, 어서 먹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어요. 언제 제대로 된 고기를 먹어봤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따뜻한 음식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남자가 내 표정을 보며 웃었어요. 맛있어요?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기 쉽지 않았지만 무언가 음식과 관련해 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터지는 웃음소리,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에 무척 시끌벅적했어요. 너무도 따뜻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나는 그 대화에 낄 수 없었어요. 다들 빠른 영어로 이야기하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내 표정을 눈치챘는지 나를 초대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드디어 내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아, 저는 민수입니다. 민수? 오, 반가워요. 난 톰이에요. 그는 힘차게 내 손을 잡아 흔들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자기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한 번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발음이 낯설었고 말도 빨랐어요. 나는 그저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한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내게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 질문은 다행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알아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였어요. 오, 한국. 방탄소년단, 삼성, 현대차. 그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꽤 흥미를 느끼는 듯했어요. 나도 조금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톰이 내 팔 근육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운동해요? 팔이 엄청 크네요. 잠시 고민하다가 내가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아, 아니요. 운동은 따로 안 해요. 저는 한국에서 군인이었어요. 특수부대. 이 말을 듣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특수부대. 영화 같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군인? 오, 대단한데요. 그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사격을 할 줄 아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총도 쏠 줄 알아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사격을 정말 잘해요. 톰은 눈을 크게 뜨며 흥미로워했어요. 그거 정말 멋지네요. 우리 마을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던진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마을에 요즘 코요테가 자꾸 나타나요. 가축을 공격하고 사람들까지 위협해요.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순간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코요테? 톰은 나를 보며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야생동물인데 위험해요.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 개들을 공격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녀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지역의 야생 코요테가 자주 출몰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코요테, 위험한 동물이에요.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팔을 툭툭 쳤어요.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우리 마을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야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특수부대에서 익힌 사격 실력을 활용해 마을에서 코요테를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망설였어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였어요. 미국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어요. 네, 도와줄게요. 톰과 주변 사람들은 기뻐하며 내 등을 두드렸어요. 오, 대단해요. 민수, 우리 마을에 영웅이 생겼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코요테가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총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괜히 잘못 사용했다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을 줄 수도 있었고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었어요. 톰과 함께 마을 외곽을 돌며 코요테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달장을 뒤지거나 쓰레기통을 엎어놓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봐요. 여기 코요테의 발자국이에요. 톰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개 발자국보다 크고 날렵한 모양이었어요. 밤이 되면 아마 또 나타날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지켜보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을을 위해 순찰을 돌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마을의 모습이 낮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낮에는 평화롭고 활기찼던 거리가 밤이 되자 어두컴컴하고 조용했어요. 몇몇 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거리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숙이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덩치가 큰 코요테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코요테도 보였어요. 두 마리가 함께 다니는 걸 보니 이건 단순한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사냥 본능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총을 꺼내 조준하려던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한 마을 주민이 손전등을 비추며 서 있었어요. 왜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마을을 도우려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코요테를 쫓아내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듣던 남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긴 미국이에요. 갑자기 총을 들고 다니면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더 조심해야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총을 소지하는 것이 합법적이긴 했지만 공공장소에서 총을 꺼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특수부대원으로서 총을 다루는 것이 익숙했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집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필사적으로 짖어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코요테 한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변했어요. 주민도 그 장면을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안 돼. 우리 개. 나는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빠르게 총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한 발 쏘았습니다. 탕! 소리가 울려 퍼지자 코요테들은 흠칫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개도 놀란 듯 한동안 짖더니 이내 꼬리를 내리고 주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총을 내리고 주민을 돌아봤어요. 지금 보셨죠? 이게 코요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제야 주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개가 죽었을 수도 있었네요. 주민은 내게 한 걸음 다가오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이제야 이해했어요.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고 있었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뢰를 얻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직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저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코요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무조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코요테가 다니는 길목에 트랩을 설치하고 강한 불빛과 소음으로 쫓아낼 방법을 연구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차 내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한 농장에서 코요테 무리가 나타났을 때 나는 직접 농장으로 달려가 코요테들을 몰아냈어요. 농장 주인은 감격하며 내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축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주민 회의에서 한 노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민수는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울컥했어요. 내가 드디어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나는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나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코요테를 쫓아낸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점점 경계를 풀었고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어젯밤 덕분에 우리 개가 무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즘 코요테가 줄어든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전까지는 마을에서 거의 투명인간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길을 걷다가 인사를 받는 일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톰이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민수, 이번 주말에 우리 마을 축제가 열려요. 당신도 꼭 와야죠. 축제요? 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음악도 즐기는 행사예요. 이번에는 당신도 함께해야죠. 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축제 같은 곳은 원래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고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를 할 자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톰은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제날 마을 광장은 온통 환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환영해 주었어요. 오, 민수 왔네. 우리 마을의 영웅이 왔다. 누군가 내 손에 맥주 한 잔을 쥐어줬고 아이들은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진짜 군인이었어요? 우와,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 같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좋아요. 마을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랑 함께 즐겨요, 민수. 그날 밤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짜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축제 이후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대표인 돈 아저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그동안 마을을 위해 힘써줘서 정말 고맙네. 덕분에 코요테 문제도 해결됐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마을에서 정식으로 당신을 우리 보안팀에 합류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자원봉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마을의 보안관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해. 보수도 지급할 거고 합법적인 권한도 가질 수 있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밥조차 제대로 못 먹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마을을 공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될 기회를 얻은 것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일을 맡아도 괜찮을까요? 존 아저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넌 이미 우리 마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어. 그리고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아직도 코요테 문제로 고생하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와 함께 해줘.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마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존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잘 부탁하네, 민수. 그렇게 나는 정식으로 마을의 보안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마을을 순찰하며 위험한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제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은 내게 장난을 치며 다가왔어요. 민수 아저씨, 우리랑 농구해요. 오늘은 코요테 못 봤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조용하네. 다들 안심하고 자도 돼. 그제야 아이들은 안도하며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톰이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민수, 처음에 너를 봤을 때 기억나? 초대했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햄버거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그땐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 이제 넌 완전히 우리 마을 사람이야. 누구도 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톰의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한 존재 같았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일도 구하지 못하고 매일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는 이 마을에서 인정받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톰의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이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